한참 마시고 있는데 켰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여태까지 들어왔던 질문들을 손으로 써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촬영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봤거든요. 질문의 내용을 조금 봤더니 사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과 상당히 겹치는 내용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순서 그냥 다 맞춰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중복이 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네, 뭐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바로 질문이 좀 많아서 바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안길백차 잎의 양과 물의 양, 온도, 그리고 상중 하투법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안길백차를 우리는 방법에 관련된 건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안길백차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백차이지만 실제로는 녹차예요. 그래서 녹차편, 제가 이제 올렸던 영상 중에 녹차편을 보시면 그 정확하게 사용하는 다구는 나와요. 그래서 유리잔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유리잔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잎의 양으로 따지면 3g 이고요. 그 다음에 물로 따지면 그 정도 유리잔이 한 200에서 250ml 정도의 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으로 따진다 그러면 뭐 한 3분 정도로 중국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한국 와서 중국 녹차를 우려보면은 3분은 조금 길어요. 우리나라 수질이 약간 좀 더 훨씬 사실 좀 좋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 우러나서 3분은 길고요. 좀 때에 따라서 한 1분 30초에서 한 2분 정도 우리시는 게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중 하투법 중에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관련돼서는 일단 안길백차는 중투법입니다. 그래서 물을 한 3분의 1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찻잎을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총 우릴 시간에 한 3분의 1 정도의 시간을 그 상태로 우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3분의 2를 다시 물을 붓고 그다음에 시간도 3분의 2만큼을 기다려 주셨다가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가 가장 맛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국 녹차는 세차를 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그래서 네, 세차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언급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셔서 차를 드시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녹차집에 가도 이제 녹차를 세차를 해서 주던데요 라고 하시는데 이제 습관적인 부분들이고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좀 빠르게 시음을 할 때는 세차를 해서 한번 향을 맡게 하면은 훨씬 더 향을 잘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세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한번 드렸었잖아요. 세차를 하는 것들은 충분히 그러니까 물을 딱 부어서 말라있던 찻잎이 순식간에 얘네가 어느 정도 이제 잘 우러날, 맛과 향이 잘 우러날 준비를 시키는 과정인데, 녹차를 우리는 시간은 뭐 우롱차나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짧지가 않아요. 짧지가 않아서 길다 보니까 굳이 그런 워밍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얘네가 맛과 향을 밸런스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세차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녹차를 냉동 보관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놀랐다. 반찬 냄새가 배어서 어떡하냐?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녹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상미기한이라고 했을 때 1년 정도로 잡죠. 그래서 내가 오래 산 녹차를 올해 안에 다 소비할 거야 이러면 굳이 냉장 보관, 냉동 보관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이 녹차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내 취향에 맞지 않아서 좀 두고 마셔야 되겠다 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아서 라던가, 그렇게 해서 좀 뭔가 보관이 필요할 경우, 1년 이상의 보관 기간을 둬야 될 경우에는 이제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차를 많이 드시는 분 같은 경우, 뭐 와인처럼 뭐 그런 경우에는 전용 냉장고를 두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뭐 조금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반 냉장고에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전용 냉장고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렇지만 실제 저도 예전에 혼자서 살 때 해보니까 실링을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저는 거기다 유리 락앤락이었죠, 엄마. 그게 제가 쓴 게. 그쵸. 유리 락앤락에다가 다시 한번 넣었더니 전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국 차들은 어디서 구입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한 이 중국 차를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구입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에다가 요즘엔 중국 차라고만 쳐도 사실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뭐 걱정이 돼서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중국도 한 2007년 정도를 기준으로 사실 위생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면서 정식적으로 수입되는 차에 관련돼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차 이렇게 해서 쳐서 사이트 들어가서 뭐 어디든 마음에 맞는 데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호은침, 백모단, 공미, 수미 모두 오래될수록 좋은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오래될수록 좋은 차 맞습니다. 그래서 흑차 역시도, 그쵸? 흑차도 시간에 따라서 그 가치가 상승하는 차다라고 하는데, 이 백호은침, 백모단, 공미, 수미 이런 백차들도 시간과 함께 가치가 상승을 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저는 이거는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노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차든. 보이차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이차도 마찬가지고 오래됐다고 해서 노차가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그냥 오래되기만 한 차를 두고 천차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래된 차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진짜로 오래돼서 같이 써지는 차들도 있고 한데 그거는 기본적인 얘네의 품질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종류만 놓고 본다면 뭐 백호은침, 백모단, 공미, 수미는 전부 다 노차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노차가 될수록 그 가치 역시도 상승을 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래된 백차는 수미, 공미만 보여서 보인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셨네요. 근데 오래된 백차는 수미, 공미뿐만 아니라 사실은 백호은침이랑 백모단이 노차가 됐을 때 그 가치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공미, 수미는 사실은 뭐 얼마 되지 않은 거를 쉽게 좀 마실 수 오히려 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보이는 이유는 사실은 가격적인 측면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차 상태에서도 백차 중에 백호은침, 백모단은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공미와 수미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 공미, 수미는 노차가 돼도 좀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백호은침, 백모단 이런 애들은 노차가 되면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백차는 1, 2년 안에 다 마시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백차는 빨리 마셔도 되고 어떤 백차는 오래 둬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모두 다 일단 노차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 백차를 두고 1년 차, 3년 보관, 5년 약, 요즘엔 7년 보물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만큼 오래 둘수록 점점 더 가치를 더해 간다라는 거죠. 근데 좀 특이한 게 1년은 진짜 차로 마시기 되게 좋아요. 엄청 향긋하거든요. 엄청 향긋해서 싱그러운 그 느낌을 충분히 느끼기에 좋고요. 3년 정도가 되면 약간 과도기가 한번 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몇 년 전에 백차를 샀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좀 요즘에 이상하게 차가 맛이 이상해요. 라고 하시면 보통 그 기간이 한 3, 4년쯤이에요. 그때 과도기를 한번 거치게 되는데요. 그 시기 잘 넘기시면 감기 걸리셨나봐요. 목이 간지러워. 그래서 일단 한 3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차 좀 드릴까요? 그 시기만 잘 넘기시면 5년째부터는 굉장히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차가 돼요. 그래서 약효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뭐 5년 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7년째가 되면 이거는 뭐 약을 넘어서 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요. 좀 오래 두고 보관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산차와 병차 중에 백차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선택의 문제예요. 약간 다 장단점은 있어요. 일단 산차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얘네가 오래될수록 얘네가 변화를 겪잖아요.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편에 속해요. 좀 더 빨리 변하죠.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다다르기까지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리고 맛이 병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깔끔하고 향도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맛과 향을 생각한다면 산차가 참 좋은 측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부피예요. 좀 백차는 좀 부피가 커요. 백호은침만 부피가 좀 작죠. 백호은침만. 그리고 백모단만 돼도 부피가 굉장히 좀 큰 편이고 수미는 그냥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이거 낙엽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부피가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좀 오래 보관을 해서 좀 마음껏 마셔봐야지 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 사실 어마무시한 게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피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병차를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병차의 장점, 다시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보관이 좋죠. 부피가 확 줄어드니까 보관이 좋고요. 그리고 일단 뭐 방습을 하기에도 좋고, 그다음에 냄새를 차단하기에도 여러 가지로 좀 사실 보관이 좀 더 용이한 면은 있어요. 그리고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맛과 향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떨어진다기보다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에요. 사실은 좀 깔끔한 거는 오히려 산차가 좀 더 깔끔하고요. 네, 그리고 병차는 조금 그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선택에 따라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백차, 황차는 우롱차라고 부르지 않나요? 딱 청차만 우롱차라고 부르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백차하고 황차는 우롱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네, 되게 이러면 되게 눈이 안 보이는 것 같나요? 그래서 백차하고 황차는 우롱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이제 기본 다류인 6대 다류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녹차, 백차, 황차, 청차, 홍차, 흑차 이렇게 색깔별로 6대 다류를 나누죠. 근데 이 6대 다류를 나누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다. 그리고 하나는 발효 또는 산화도.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카테고리를 묶는데 백차하고 황차는 사실은 우롱차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조건이 이 두 가지. 이제 제다라던가 이 발효도 또는 산화도에 둘 다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차는 백차 카테고리에 황차는 황차 카테고리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청차만 우롱차로 부르나요? 네, 맞습니다. 청차 이꼴 우롱차예요. 그리고 오룡차 다 같은 소리죠. 반발효차 역시 같은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복건성 무이암차, 광동성차는 차를 끓일 때 100도씨로 끓여도 맛이 있는데 대만차는 몇 도씨에서 끓이면 좋을까요? 제 이나쌤 책에도 그것은 없더라고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네요. 일단 네, 복건성 무이암차, 광동성 봉황단총, 그리고 좀 더 이야기 드린다면 민남해, 그쵸? 민남해, 철관음 요런 애들은 전부 다 100도씨로 끓이면 정말 맛있어요. 네. 오히려 물 온도가 좀 끓여졌을 때 단점이 이렇게 낮아졌을 때 단점이 드러나죠. 근데 대만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도씨로 끓이면 약간 향이 너무 날려요. 향이 좀 많이 날려서 좀 민감하신 분들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향수 냄새에 좀 민감하신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아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향이 좀 날리는 편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한 풀 정도 꺾인 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딱 떨어지게 몇 도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차마다 대만차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차마다 종류가 조금씩은 달라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만차는 100도씨보다는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우리시는 게 훨씬 더 향을 물속에 가두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맛도 조금 더 감칠맛을 높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이제 네, 측면이 있습니다. 최고야, 최고. 잠깐만. 조금만. 당이 떨어졌나요? 아니, 안 때려. 물도. 네, 그리고 수구는 녹차를 우릴 때 65도 정도의 물을 사용해야 돼서 찬물 온도를 한 소끔 식혀주는 기능으로 쓰는 도구라고 배운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제가 공도배 관련된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도배를 수구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했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요 말씀하신 이 용도로 녹차를 우릴 때 사용하는 물을 한 소끔 식히는 기능을 하는 건 수구가 맞아요. 맞지만 중국에서 사용하는 그 공도배는 사실 수구라고 부르면 안 돼요. 네, 그냥 공도배라고 부르시는 거고요. 그리고 기능 역시도 수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다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포 방식의 사용과 구성이 궁금합니다. 어떤 때 건포 방식을 쓰는지, 건포에는 어떤 다구가 사용되는지요?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네. 뭐, 요즘에 건포,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은 습포이죠. 그리고 또 이거를 건식, 습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건포 방식 같은 경우, 그리고 습포 방식 같은 경우 가장 큰 차이점은 차판의 유무죠. 네, 이 차판이 있으면 습식, 차판이 없으면 건식입니다. 그래서
건포 같은 경우에는 차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차판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대신할 다구들이 필요는 하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첫 번째가 퇴수기예요. 물을 버리는 작업들이 많잖아요. 세차를 해서 물을 버린다라던가 예열을 해서 버린다라던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물을 버릴 수 있는 퇴수기가 있어야 되고요. 일단은 그렇고 사실은 건포에 있어서 나머지 다구들은 다 선택적인 요소예요.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포에서 퇴수기 이외에는 뭐 그냥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뭐냐면 며칠 전에 엄마랑 저랑 백화점 갔었잖아요. 그릇코너에 가가지고 요즘 보니까 그 그릇코너에도 건포할 때 사용하면 되게 좋겠다 싶은 그러니까 그건 다구가 아니죠. 접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집안에 있는 접시를 사용을 하셔도 돼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용어를 설명을 하자면 네, 제 바로 옆에 있네요. 네, 요런 게 있으면 좋아요. 요런 게. 이게 뭐냐면 호승이라고 부릅니다. 호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호가 여기에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호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있으면 좀 좋아요. 근데 사실은 개화는 물을 쓰기가 좀 더 좋거든요. 개화 같은 경우에 뚜껑을 열어서 물을 넣고 이제 이걸 다시 옮겨 담는 과정에서 물이 새나갈 염려가 거의 없지만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뚜껑만 살짝 닫아도 물이 앞으로 뿅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호 밑에 물을 좀 받쳐줄 수 있는 이런 호승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건 반드시 딱 이렇게 호승이다라고 하는 거 말고도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괜찮은 그런 그릇들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도배 밑에도 호승을 두시면 조금 물을 따르는 데 있어서 좀 안심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스포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차판을 대신 건포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냐 차판을 대신해서 이제 퇴수기와 호승을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해에도 왼손잡이가 있나요? 저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요. 다해에도 왼손잡이가 있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나? 안 했나? 안 했었나요? 네, 일단 다해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물어보신 건 다 예잖아요. 표현, 어디 가서 한마디로 예술적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왼손잡이는 없어요. 네,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원래는 지금 제가 여기다 지금 티백을 우려 마시고 있어서 이렇지만, 여기에 원래는 호의 자리잖아요. 호의 자리고, 여기가 공도배의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긴 거름망이 있고 막 이런데, 그럼 그거에 따라 제가, 오른손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왼손을 쓰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것들이 얘네가 여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나는 오른손을 쓴다. 여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왼손을 쓴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얘네가 양, 오, 행의 조화에 따라서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와 이것을 오른손으로 써야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술적인 퍼포먼스를 하신다라 그러면 왼손잡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생활에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격식? 그리고 이런 사실 제약들을 굳이 구애를 받아서 차를 우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평소에 우리 쓴다 그러면 뭐 그거는 전혀 상관없지만 어디 나가서 뭔가 행사를 하셔야 된다라던가 뭔가 격식 있는 자리에서 손님들을 맞아야 된다라던가 이럴 때는 왼손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네,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네요. 이냐쌤 중국차 책을 쓰신 것 같은데 제목 알려주세요. 저 이런 말 되게 잘 못하는데 네, 일단 책을 저 몇 권 썼지? 4권? 네, 4권 썼어요. 4권 썼는데 일단 첫 번째는 차 마시는 여자라는 책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쓴 책이고요. 대학을 졸업하는 그 무렵 졸업할 때쯤 그때쯤 발간이 됐던 저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사실은 세 번째 책을 쓰고 있는 도중에 산림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 지식총서, 지식총서 이렇게 좀 조그만하게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몇 페이지 안 되는 책인데, 이제 그게 의뢰가 들어와서 중국차 이야기라고 하는 지식총서를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세 번째 책은 이냐의 티노트라는 책인데요. 그거는 제가 사실 엄마와 굉장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차를 마셨어요. 차를 마셨는데, 지금은 제가 오히려 이제 엄마랑 이렇게 마주할 시간이 많아졌지만 예전엔 엄마가 너무너무 바빠서 엄마 아빠가 둘 다 너무 바빠서
사실 주말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엄마 대신 저는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어요, 엄마. 그래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었던 게 엄마 아빠가 아무리 바빠도 주말은 저랑 같이 있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뭐 엄마 뭐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출장을 하고 있다가도 돌아오셔서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주셨다가 다시 나간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말이 되면 저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지낸다라는 그런 굉장히 되게 좋은 기대, 뭐 기다림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시간이 되면 엄마 아빠랑 차를 마셨던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엄마랑 차를 마시는 시간이 유난히 길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엄마가 저에게 들려줬던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엄마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하고 이제 기록을 쭉 해두다가 이걸 엄마랑 차를 마시면서 나누었던 대화들을 한번 책으로 엮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 몰래 준비를 하다가 하던 과정에서 제가 거의 끝날 무렵에 들켰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찌됐든 그래서 엄마와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었던 이야기와 그 속에서 있던 차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엮어서 낸 게 이냐의 티노트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오늘의 차라고 하는 이제 책을 출간을 하였는데 사실 이거는 그 솜씨 출판사에서 제 차 마시는 여자를 보고서 이것들을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재발행했으면 좋겠다, 재발간하였으면 좋겠다 라고 의뢰를 주셔서 저도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새롭게 다시 쓴 책은 아니고요, 차 마시는 여자의 개정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책을 네, 이제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일단 현재까지 나온 건 4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제 질문이네요. 네, 은하 선생님 전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자, 그러면 저의 학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자 그러면 저는 초중고는요 강원도 산골, 저 산골 소녀예요. 그래서 강원도 홍천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전학을 했죠. 제가 대구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홍천으로 전학을 왔고요. 이제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외가댁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초중고를 다 강원도 홍천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또 동시에 홍천은 엄마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중고가 다 엄마의 후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초중고를 다 홍천에서 나오고 그러고 나서 대학은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들 의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어과를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제 인터뷰 기사에서 제가 분명히 경영학과라고 얘기 드렸는데 중국어과인가? 로 나간 적도 있었고요. 네, 그렇게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전 중국어과가 아닙니다. 중국어가 아니고요. 저는 경영학과예요. 근데 경영학과를 들어갔던 이유는 사실은 차가 하고 싶어서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부터 사실은 이 차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했고 이제 그러면서 그럼 내가 무슨 과를 들어가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경영학과가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영학과라는 진로를 결정한 게 중학교 때였어요. 네,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경영학과만 보고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렇게 해서 한국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석사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에서 조상공부차라는 논문을 쓰고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박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한국외국어대학교, 저의 모교였던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들어가서 지금 현재는 사실 차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차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차를 접목시켜서 앞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제 외교와 관련된 거예요. 외교와 관련된 분야에 있지만 이것들을 또 차와 접목시켜서 좀 되게 좀 좋은데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또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나가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학생과 뭐 여러 가지로 오고 가며 그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2014년 정합 6개가 있는데 아몬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건지 확 알 수 있을 만큼 토양향 그리고 바위향이 진합니다. 그런데 6개엔
계피 향이 없고 꼭 보이숙차 같은 편안한 것이 나거든요. 이건 차가 오래돼서 그런 것일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201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가요? 네, 그쵸, 7년. 네, 7년 전이면, 그쵸, 5년 정도 기준으로 보니까 7년이면, 네, 그 정도가 되겠네요. 일단, 육개에는요, 계피향이, 원래대로라면 육개는 계피향이 그대로, 계피향이니까 하면, 지난 시간인가요? 이야기 한번 드렸었죠. 계피향이 있는 육개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그 계피향은 여전히 존재해요. 하지만 다른, 여태까지는 내가 느끼지 못했던 다른 맛과 향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게 이 보이숙차 같은 편안한 느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저는 되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없던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무게감 있는 뭔가가 생겨요. 그게 한 5년 정도 이상이 된 암차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잘 보관이 된 암차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느낌으로 변한다라 그러면 아예 태초부터 차의 퀄리티가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5년 정도 지나서 화기가 빠지면서 그런 편안한 느낌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차의 품질이 그만큼 초반 품질에 받쳐주지 않았다라던가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느낌을 받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차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아닙니다. 네. 깜짝 놀랐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방금 사팔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정암, 반암, 외산차의 건엽 탕색도 보여주면 좋았겠네요 라는 말씀이 있으셨네요. 일단 그러니까 건차, 탕색 뭐 이런 것들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도 굉장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영상으로 이게 얼마만큼 담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비교 설명을 해드리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건 정암, 반암, 외산차의 건엽과 탕색을 보여드린다고 해도 건엽과 탕색만으로 외산차, 그다음에 외산차, 반암차, 정암차 구분 못 하세요. 그거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분을 믿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건차만으로는요, 외산차도 엄청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정암차라 그래도 뭐 만드는 분이 조금 정말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맞다. 이 차가 대표적으로 그 차. 이게 정암에서 엄마 그거 스님 네, 절에서 근데 스님 힘드셔서 이거를 대충 이게 제가 매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그래서 매년 엄마와 원래 이제 무이산이랑 이제 조주랑 이런 데를 다녔어요. 다니면서 이제 제다를 하고 제다 공부를 했는데 그게 이제 무이산에 정암 지역에 사찰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찰에 엄청 고찰이에요. 엄청 고찰인데 거기에 이제 비구니 스님 한 분이 나이가 지금 96. 네, 그럼 지금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 그래서 소식 없잖아요. 네, 돌아가셔서 소식이. 그래서 일단 너무 나이가 연로하시다 보니까 체협을 해가지고 체협도 근근히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이제 좀 신도들이 체협을 좀 도와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스님이 고집스럽게 차를 일부는 본인이 만드신다라는 거죠. 근데 만드시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걸 꼼꼼히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본인 먹을 걸로 대충 만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정암차라서 정암 그 찻잎이라서 맛이 굉장히 시원하고 깔끔은 한데 못생겨도 이렇게 못생길 수 있나 싶은. 그거는 은하도 같이 만든 거잖아. 저도 제가 만든 차가 제일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뭐 같이 만든 거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차라고 해도 찻잎은 사실 잘 만들면 이쁘게 나올 수 있고요. 근데 못 만들면 못생기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형으로 사실 정암, 반암, 외산을 구분한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탕색 역시도 이게 농향이냐, 성향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발효도, 그러니까 산화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탕색만으로 외산차, 반암차, 정암차를 구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보여드릴 날이 오길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 암차의 화향은 꽃화이고 화기는 불화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무의 암차의 화향은 꽃화자 그 말 그대로 진짜 꽃향기가 난다 라는 거고요. 화기는 네, 불화자예요. 그래서 그 불의 기운이 빠져나갔느냐 아니냐를 말을 할 때 그 불화자를 쓰죠. 네. 그리고
흑유 개환이 혹시 송나라 때 유행했던 푸젠성 제냥시 지안산 찻잔, 즉 흑자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한국 홍콩의 정보가 흑자, 흑유, 뒤죽박죽 정확히 뒤죽박죽이고 정확하게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그래서 굉장히 다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많이 지식도 있으시고. 그래서 일단 흑유 개환은 네, 말씀해주신 푸젠성, 그러니까 제가 이게 푸젠성 제냥시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그 표준어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북경을 베이징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상해를 상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푸젠성이 말 그대로 복건성이죠. 복건성이고요. 제냥시가 건양이에요. 그다음에 중국어로 찌엔양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맞습니다. 바로 그곳의 흑자입니다. 그래서 송나라 시대 때, 그때 왜 이제 송나라 시대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한번 사실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당송 원명청 이거에 관련된 차문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송나라 시대에는 이런 지금 저희가 말하는 말차, 그쵸? 그 말차, 그 격부라는 것들이 유행을 했었어요.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맞아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맞다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네. 그러면 청나라 시대 차문화? 아니, 이거는 송이에요. 송나라 시대? 네, 송나라. 다음 시간이 아니라, 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무이암차 맛있게 냉침하는 쌤만의 비법이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냉침하는 방법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게 왜 생수 2리터, 1.8리터인가? 그 2리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건차. 그 건차를 한 5g,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사실 10g 정도를 넣는데, 일단 한 5g을 넣고, 그러고서 냉장고에서 한 24시간 있다가 이제 드시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죠. 일반적인데, 여기서 말씀을 해주신 거는 저만의 비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비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8리터, 한 2리터 정도 되는 생수를 조금 마시죠, 일단. 마신 다음에 거기다가 10g을 넣어요. 10g을 넣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2시간 정도를 놓는데, 그거보다 때에 따른 차에 따라서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진하게 마시고 싶을 때는 24시간까지도 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넣어놓고 냉장고에다 보관을 하는 거죠.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그걸 꺼내요. 꺼내서 찻잎을 걸러내요. 걸러내고, 그럼 찬물만 남잖아요, 우려낸. 그 우려낸 찬물을 다시 냉장고에 넣어서 또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를 다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훨씬 더 풍미 있게 드실 수 있어요. 중국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만의 비법이라기보단 중국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법. 찻잎이 없어도 그 찬물만도 숙성이 되는군요. 네, 찬물만으로도. 그래서 궁금하면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거 학생들한테 알려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맛있다고. 네, 그리고 서울에 추천해 주실 이런 류의 티카페가 있다면 추천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근데 예전에 제가 실제로 뭐 저도 티카페를 운영을 했어요. 이녀라는 티카페를 홍대 그리고 뭐 충무로 이런 데서 신촌에서 너무 했었고요. 그래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이를 낳고 중단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티카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제 스스로 티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이렇게 나가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나가서 저도 좀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이런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거는 뭐 여기가 좋아요 라는 느낌보다도 제가 갔던 곳을 좀 추천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 거기 예전에 다 그러고 보니까 엄마랑 갔었어요. 이염이 기억이 나요. 이염 같은 엄마 안 가고 은하 혼자 갔었어요. 저랑 저희 신랑이랑 제가 임신해서 갔던 곳이에요. 근데 이 이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당시에 사실은 박종민 작가 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제가 오빠라고 이야기를 하는 저에게는 되게 친오빠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공부를 한 저희 엄마 아빠에게도 아들 같은 그 일본에서 공부를 되게 오랫동안 하고 와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박종민 작가분이 이염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시를 제가 이제 보고자 이염을 처음 방문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때 굉장히 느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본풍의 그런 뭔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나름 굉장히 되게 와보고 나도 와서 여기서 차를 좀 마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곳인데 그 이이엄도 좀 저에겐 기억에 남는 장소였고요. 그 다음에 또 산수화? 산수화도 제가 한남동에서 엄마랑 예, 갔었죠. 그래서 한남동에서 그리고 이제 엄마랑도 갔었고 그때 유진 언니랑도 갔었고 막 갔었는데 그 산수화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좀 다양한 차들이 구비가 되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전시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수화의 다구들도 참 예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볼거리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공부차. 네, 공부차는 네, 공부차 박성채 사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도 굉장히 저희 엄마 아빠가 일단 좋아해요. 엄마 아빠가 개인적으로 좀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 네, 저 역시 또 박성채 사장님 굉장히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좀 되게 진솔하시고 그리고 되게 저는 인간적으로 좀 좋아하는 분.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네. 근데 그 이제 분의 차들이 워낙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좀 정말 다양하게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마실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되게 죄송한 게 저도 아직 공구차 그 논현동인가요? 티하우스를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가봐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 또 생각나는 곳이 있어요. 포담. 아, 거기 같이 갔었어. 포담. 좋더라.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홍대에서 있을 때 가까웠어요. 그래서 거긴 좀 자주 갔어요. 포담은 엄마랑도 가고 제가 다른 분들이랑도 가고 포담은 갔었는데 차도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뭔가 그 시간을 보내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보고 직접 가봤던 곳은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가보고 싶어도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한 방학이 되면 네, 한번 좀 다녀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저에게도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 너무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됐어요? 엄청 많이 됐어. 그렇구나. 이거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아니야.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일단 질문을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질문 남겨주시면 언젠가 또 이렇게 몰아서 한 번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고마워. 네,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일단 아이들을 봐주신다고 하니 열심히 해보겠어요. 엄마도 열심히 애기 열심히 볼 거야. 네. 맞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이야기 더 드려도 되나?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때 그런 질문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런 댓글이 달린 걸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엄마가. 뭐냐면 제가 이제 뭔가 할 때 다이어를 하는데 너무 소리가 많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뭐냐면 일단 저는 중국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중국차는 사실 중국차를 마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중국 사람들은 중국차를 마시는 이유가 앉아서 대화를 하고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격식을 차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것들이 오히려 결례가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직접 차를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 할 정도로 사실은 막 앞에서 담배 피면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막 우리다가 저기 갔다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막 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이유는 이 순간, 이 차를 마시는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대화를 나누고자 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저 역시도 사실 격식을 차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격식을 차리는 편이에요. 좀 저희 대사관 행사, 그다음에 정부 행사, 그다음에 기업 행사, 여러 가지 기타 행사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들을 할 때는 저희 스태프들이 저 때문에 우는 경우들도 많을 정도로 되게 엄격하게 해요. 그때는 숨소리도 내지도 못해요. 저희는 이제 그 정도로 엄격하게 하는데 평소에는 그럴 필요성을 사실 저는 못 느낍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차를 마시는 것 자체에 제 기준에서는 차를 마시는 의미가 그렇게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이 유튜브는 사실은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찍고 있거든요. 지금 엄마랑 제가 격식을 차리자고 했으면 이렇게 차려놓지도 않았고 이런 옷을 입지도 않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앞으로 딱히 고쳐 나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는 자연스럽게 제가 이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짜이젠.